네, 하반기 업종 전망 저희 출발 증시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하고 있죠. 조선주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신영증권의 염경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조선주의 주가의 흐름도 괜찮고 전망도 상당히 밝습니다. 6월 수출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조선주가 좀 어느 정도 증시 상승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하반기 조선주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원래 조선주의 주가를 이끄는 모멘텀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주고 하나는 실적입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 생각보다 수주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수주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수주량은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목표를 세웠던 수준의 그 수주 금액을 사실 상반기 거의 다 채운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의 수주량 자체가 상반기만큼 이렇게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는 이제 3분기부터 저희가 만드는 배들의 가격이 굉장히 이제 급등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그런 수주가 막 나왔던 뉴스 플로우에 기반한 그런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3분기까지 좀 숨가쁘게 올라가고 4분기에는 조금 쉴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조선주에 있어서 핵심이 또 수주와 실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2분기 실적부터 괜찮아지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1분기에 이제 저희가 환율이 워낙 좀 우호적인 네.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실적이 괜찮았었는데 2분기에도 이제 그러한 수혜를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을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단순히 만드는 배의 단가 가격, 그러니까 달러 기준 단가가 이제 많이 오르는 시기는 3분기였었는데 사실 환율의 도움으로 1분기에 약간 조기 턴어라운드를 했던 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네, 원화 약세의 수혜를 입었고 이러한 실적 개선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 워낙 잘해서 3분기 같은 경우는 약간 둔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글로벌 친환경 선박 수주라든지 그리고 교체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 거죠. 저희가 올해 1분기에 네. 수주 쪽에서 이제 약간 주인공 선종이었던 것이 LPG 운반선에 해당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선들은 지금까지 2021년부터 쭉 돌아가면서 계속 좋았던 상황인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쪽에 이제 만약에 수주가 좀 하반기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해양 플랜트나 이제 지금 이제 국내 프로젝트에 불과하긴 하지만 KDDX 같은 게 방산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발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발주가 나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교체 수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대형 수주 공시를 해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13,000TEU에서 23,000TEU급의 완전히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주로 발주가 되었고 이제 올해는 한 8,000TEU에서 12,000TEU급 정도 사이에 중대형 사이즈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주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만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까지가 어느 정도 교체 수요가 좀 일단락되는 부분일 거라서 하반기에도 계속 이와 같은 컨테이너 발주가 이어질 거라고 기대해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도 이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상선 부분에서는 수혜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워낙 중국으로부터 뭔가 상선을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없지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쓰고 있는 물자들을 다른 수입지에서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상 운송의 복잡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간접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서 조선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방산 쪽이 오히려 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상선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기존의 군함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그 사이에 한 10년 넘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대형 군함을 좀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선택지를 찾다 보니 지금 물리적으로 대형 군함을 건조해낼 수 있는 그런 야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중국이 아닌 국가는 한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한화가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물론 모르겠지만 MRO 사업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수주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주 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일반적인 상선은 그냥 제품을 파는 정말 무역에 불과한 그런 것이지만 네. 방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건들을 갖추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방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폴란드의 잠수함도 네네. 곧 입찰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쪽에서 성공적인 입찰이 진행이 된다면은 실제로 실적도 얼마만큼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존에 내수로 방산 관련된 거를 수주를 했을 때 네. 국내에 있는 대형 조선 업체들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매출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수출로 가게 되면 일단 매출 사이즈가 좀 커지게 되고 저희가 기존에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몇십 년에 걸쳐서 넣었던 그 영업 비용을 다 들여놓은 상황에서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마진 자체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스페이스가 한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전혀 영향을 네. 주지 않을 만큼 미미했던 수준은 좀 많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반기의 변수라든지 모멘텀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하반기 저희가 원래 제일 많이 기대했던 건 실적이고요. 이제 21년 하반기부터 선박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실질적인 매출 인식이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네. 뭐 KDDX나 이제 해양 플랜트와 같은 그런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수주권이 좀 성사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조선업 중에 최선호주를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들 꼽으시겠어요? 저희는 일단 뭐 제일 싼 업체가 결국엔 나중에 따라 올라간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저희 조선 업종에서는 가장 최선호주에 해당이 되고 네. 요즘 전방 산업이 좋아져서 저희가 수주 쪽에서 이제 약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가 HD 현대미포 조선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선만 주구장창 발주가 좀 나왔었던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 지금 미포조선이 계획을 빨리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5만 톤급 내외 정도의 탱커선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업종 내에서 저평가 상태인데 좀 차선호주 정도로 보시기에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업체에 해당이 되고 네. 이제 당연히 조선 업체들 좋아지니까 조선 업체한테 뭔가 상품을 납품을 하는 기자재 업체들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필수 기자재 그리고 환경 규제와 많이 관련이 있는 기자재는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엔진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STX 중공업이 이제 기존에 있는 경쟁사 상장사인 하나 엔진보다 조금 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선주 가운데서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 미포조선 탑픽과 차기 또 유망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STX 중공업까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만약에 올해 한 연말까지만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네. 분이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별로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많이 올라가서. 투자 기간이 좀 짧으시다고 네. 하다면요. 그래서 조선업종이 이제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지만 저희가 뭔가 기대감이 조금 잠잠해질 때 또 굉장히 조정폭이 큰 섹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월부터 7월까지 주가가 좋은 거를 하반기가 되는 내내 거의 한 70% 정도를 다시 뱉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겪기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하반기에 뭐 따라가서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PBR 2배 정도를 주는 거를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점점 높아져서 이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눈높이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를 바라볼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길게 보시고 1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바이앤홀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이미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충분히 좀 수익을 누리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분기 어닝 시즌을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빠져나가시는 것도 저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2분기 어닝 시즌은 즐기면서 넘어가고 3분기 어닝 시즌 정도의 차익 실현을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 업종에 대해서 하반기 업종 전망 자세하게 애널리스트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